예, 오늘은 우리 의학 중에서 서양의학, 인도의학, 동양의학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서 뭐냐면은 설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 의학을 뭐냐면은 융합함으로써 우리가 통합의학적 뭐냐면 의학의 개념을 도출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 의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도 의학에서는 이 아유르베다 의학이라도 하죠. 이 의학에서는 인간의 생명의 요소를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육체, 예, 두 번째가 감각, 세 번째가 마음, 네 번째가 영혼, 간료해 놨고 정신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하고 있는 말과 우리가 의학의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의 영성의 가미와 그 다음에 의학의 개념이 다소 논리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사회적, 이성적 마음 플러스 추상적 마음과 이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육체는 신체적이죠. 감각은 뭐냐면은 감정적 마음, 즉 다른 말로 사회적 마음이죠. 왜? 내가 감각적으로 느낀다는 것은 나와 나가 아닌 다른 주변 사물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 의학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은 무엇입니까? 인식작용이잖아요. 영혼이 무엇입니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해. 가상의 세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추상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 인도의학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뭐냐면은 보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실제 인간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감각의 영향을 받는 육체로서 생활해 나간다. 예, 당연하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아프면 고통을 호소하고 웃고 울고 화내는 등 희노애락 애호에 지배당한다. 어린이는 단순한 구조에 지배당하고 어른들은 좀 더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감정의 조절을 한다. 이것이 신체적 균형이라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감정을 조절이라고 했지, 우리가 요가에서 말하는 인식작용의 분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분절이라는 것은 끊어낸다는 뜻이잖아요. 또 불교에서도 뭐냐면은 무아라 그랬잖아요. 무아, 내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왜 없습니까? 있는데 없다고 왜? 그렇기 때문에 요가가 종교적 성격을 띈다는 것이고 불교가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인도 의학에서는 두 번째, 그러면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의 세 가지 특성이 또 있대요. 예,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트바가 있고요, 라자스, 그 다음에 타마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제가 이걸 읽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 사트바는 어떤 것이냐? 신체적 균형이 좋아라는 겁니다. 읽어보면 핵심의 내용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신체적 균형의 조화. 뭐 우리말로 항상성의 원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아주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라자스를, 이것은 뭐냐면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로부터 뭐냐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그 다음에 타마스는 뭐냐면은 육신의 고통이 무지로부터 해방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라는, 즉 나의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타마스라고 하는데, 타마스는 뭐냐면은 나의 육신의 고통이 무지에서 온다는 것이죠. 대단히 뭐냐면은 이런 철학적인 것입니다.
자, 앞전에 제가 설명했던 이난국 선생의 진부란 무엇인가에서 이런 말을 했죠. 물질적 궁핍으로부터 해방한다. 사회적 인습으로부터 해방한다.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해방한다. 자, 이 말을 곰곰이 해보자고요. 들여다보자고요. 그러면 물질적 궁핍으로 해방한다는 것은 뭐고? 나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서 뭐냐면은 자기가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사회적 인습으로부터 해방한다. 나와 관계되는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에 잘못될 수 있고 문제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절할 수 있는 그 인습으로부터 내가 단절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 자신 안에 속에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 말을 곰곰이 엮어보면 이 말 또한 뭐냐면은 나의 몸을 잘 이끌어 가자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러면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인도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올바른 영양소가 필요하다. 마음의 영양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 감각 기능을 통해 얻는 경험과 감동들, 나아가 더 깊은 의식세계에 필요한 정신적 훈련 등이다. 그러나 마음의 영양의 첫 단계는 뭐라면 해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얻어진다, 이런 것이죠. 핵심은 무슨 내용이냐? 건강한 것은 뭐냐면은 좋은 음식에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 사람의 몸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들어가야만이 자기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원활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골장의학에서 뭐냐면 골장의학은 영양학의 학문이다, 이렇게 단정 내리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 아유르베다 그러면 핵심 개념은 무엇이냐, 이거. 제가 앞전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생활 습관의 균형이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생활 습관의 균형. 여기서도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유르베다는 산스크리트로 생활의 과학을 의미하고 이 의학은 지금까지 이어져 일상생활 속에 활용되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배울 수 있는 요가도 아유르베다에 속하고, 물론 아유르베다 요법사들도 정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통해서 양성되고 있다. 아유르베다의 핵심 개념은 바로 균형이다, 그러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요가는 생각의 분절을 하자는 것이고, 불교는 뭐냐면은 무아, 자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종교적인 색채가 농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성적 완결한 상태, 이것을 균형화시키고요. 또 골장에서 말하는 신체적, 사회적, 이성적 마음, 추상적 마음의 균형. 지금 이제 아까 인도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 감각, 마음, 영혼의 균형. 자, 그래서 의학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도의학이든 그 다음에 뭐냐면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하고자 하는 말은 말만 좀 다를 뿐이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핵심은 같은 것입니다. 서양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그 다음에 인간의 뇌, 그 다음에 영혼의 뇌. 파충류의 뇌가 뭐겠습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장 신체적인 것이죠. 육체적인 것이죠. 생식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포유류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을 빼고 일어나는 이성적인 작용이 어느 정도 감각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 감정이 더 많이 뭐냐면 좌우되는 그 동물, 식물을 포함하겠죠. 인간의 뇌는 무엇입니까? 기억연산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기억연산 판단을 넘어서 가지고 관념화되고 추상화되고 가상화되면 이거 영혼의 뇌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과
골장에서 말하는 말과 인도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는 몸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를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운동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건강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운동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